한 남성이 벽돌이 쌓인 더미에 비닐 랩으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지게차로 들어올리자 그대로 딸려 올라갑니다. 발은 공중에 떠 있고 옴짝달싹 못한 채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주변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누군가는 다그치기도 합니다. 스리랑카 출신의 31살 노동자인 이 남성이 동료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건 지난 2월 26일입니다. 같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5분 넘게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에 매달려 있었지만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마음에 너무 다쳤어요. 여기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몸이 안 좋아하니까 제가 병원 갔어요.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안 된 때였고 한국말이 익숙치 않아 하소연할 것도 없었습니다. 일을 그만둬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다른 회사에 일하고 싶어요. 이주 노동자 단체는 지자체와 노동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동일한 괴롭힘은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 이후에 폭언 욕설 이런 것들은 다반사로 좀 있었다고 하고 있고 회사 측은 뒤늦게 관리 책임을 잘못한 데 대해 인정했습니다. 무조건 우리 회사 내에서 그런 사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 침해에 대해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죠. 그리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고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에 나섰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자, 적고를 보고도 그리고 또 심한 폭언을 들으면서도 7개월이 넘도록 계속 저분이 참아왔던 이유가 있었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결혼하려고. 자, 현재 피해자를 돕고 계신 이 전남 이주 노동자 인권 네트워크 운영위원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스리랑카에서는 한 7년 정도 이제 버스 승용차 운전을 좀 하셨다고 하고요.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혹행위를 당했는데도 참고 일했던 것은 일정하게 이제 급여가 있고 이제 그 급여를 가지고 이제 본국에서 또 이제 집을 좀 사고 사귀는 분이 스리랑카에 있어가지고 결혼까지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과정들 속에서도 이제 폭언과 이제 혐한 말들을 이제 받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버티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주변에 이제 살려달라 그런 어떤 소리로 사회단체에 좀 도와달라. 자, 한국에서 돈 벌어서 네. 집에 생활비도 보내고 또 집에 있는 스리랑카에 있는 여자친구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온갖 모멸 멸시 그냥 인내 하다가 버티지 못한 겁니다. 좋아서 그리고 못 알아들어서 한 게 아니에요. 다 압니다. 모를 수가 없지요. 이 피해자 스리랑카에서 7년 동안 버스 운전하다가 말씀처럼 집도 구하고 여자친구와 결혼하려고 스리랑카보다 우리나라가 임금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가혹행위 당했는데 왜 저렇게 참고 있었냐. 그렇게 결혼을 꿈꾸고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다 알고 있었대요. 한국어 배워가면서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폭언 다 알고 있었는데 끝까지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판단을 해서 지난 15일입니다. 이렇게 사회단체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 이주노동자 인권 네트워크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문제는 어제까지도 이 피해자가 이 공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영상이 공개가 되고 저 피해자분 오늘 공장을 그만뒀습니다. 공교롭게도 근데 오늘이 저분의 생일이었답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오늘 공장을 그만두면서 그 공장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자기심을 빼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숙소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그 피해자의 생일인 걸 알고 식당 주인이 밥값을 받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훈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위원장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피해자가 지금까지 먼 타국에 와가지고 두렵고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해왔었는데 축하를 받아야 할 생일에 이런 일이 생겨서 안타깝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해당 공장에서는 피해자 외에도 다른 그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무 중인데 이런 인권 유린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저짓을 하면서 야 잘못했냐? 잘못했다고 해야지 하면서 막 했던 그 지게차 운전자 그리고 저 공장의 책임자 뭐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위원장에 따르면 근데 이 대표가 어제 일이 좀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파악하지를 못했고 지게차 운전자는 본인이 이런 일을 했던 거를 잊어먹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한 매체에 입이 10개,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너무 죄송하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 생각도 못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공장 대표도 사무실에만 있어서 현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뒤늦게 알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 일로 논란이 커지면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해당 공장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고용 허가제 권한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게 취소가 된다면 앞으로 이주 노동자 고용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하하하.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피해자분. 일단 피해자분 지금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그 대표 허가를 받아서 공장은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고용 허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해당 공장 대표 허가가 없으면 이 자리를 떠날 수도 없어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입니다. 최장. 3개월 내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또 강제로 출국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 3개월이 문제가 아닌 게 지금 갈 곳이 없어요. 하루 이틀 정도야 뭐 이주센터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거기 계속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이 영상 이재명 대통령도 보셨답니다. 보고 이거 눈을 믿을 수가 없는 정도의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신분 불안정을 이유로 해서 인권 침해나 노동 착취 벌어진 일 없도록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님,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E9 비자 고용 허가제를 받아서 이분이 입국을 했는데 실직을 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회사를 공장 그만뒀으니까 3개월 이내 새 직장을 못 구하면 지금 스리랑카로 사실상 뭐 강제 출국을 해야 돼서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또 당하는 피해자들도 무슨 말이 하는지 한국말 뭐 모르겠습니까? 억양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 달 안에 비자를 새로운 직장을 받지 못하면 지금 강제 출국된 상황이거든요. 이 박 변호사님, 단체에서 좀 도움을 좀 해줘야 되지 진짜 않나. 어떤 분이 좀 저분 고용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단체에서 그런 도움까지도 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노동자고 노동하는 데는 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없죠. 그리고 저거는 지금 가해를 한 가혹행위 한쪽이 잘못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런 또 구제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 지게차 운전자 뭐 이런 말도 했대요. 용서할 때까지 사과하겠다. 그러니까 아직 용서를 못 받은 거죠. 예. 자, 이거 진짜 이러다 무슨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게 아닐까 좀 걱정이 드네요.